만약 이 문형을 나는 중국인들에게 자주 쓰고 있다 하면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 정말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홍매쌤입니다. 평소에 말실수로 누군가와 어색해진 적 간혹 있죠. 모국어로 소통을 해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외국어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에게 내 의사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나를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인성이 좀 덜 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표현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딱 좋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 해주세요에 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중국어에 주다, 게이를 넣고 니 게이워 문형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만약 이 문형을 나는 중국인들에게 자주 쓰고 있다 하면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 정말 괜찮으세요? 한국어에서 해주세요라는 문형은요, 사실 윗사람한테도 쓸 수는 있죠. 말투를 좀 부드럽게 애교 섞인 말투를 하면은 사장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 휴가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어의 니 게이워는 한국어의 그 해주세요 뉘앙스처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주세요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형이죠. 즉 동사가 뒤에 오게 됩니다. 중국어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니 게이워 뒤에 동사가 오는 이 표현을 쓰시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니 게이워 문형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강한 감정을 담은 명령이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 욕이 되기도 합니다. 니 게이워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 중국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상황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명령, 경고, 심지어는 위협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아주 격하게 불만, 분노, 경고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강제로 어떤 행동을 해라 혹은 그만해라 라고 명령할 때인데요.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 어른이 아이에게 혹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 화가 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你给我站住. 너 거기 서지 못해. 你给我站住라고 하고요. 你给我闭嘴. 너 입 다물어 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입 좀 다물어. 你给我闭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你给我滚. 자, 이거는 꾸는 구르다입니다. 굴러가다인데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꺼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완전 심한 욕이에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你给我滚. 아주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쫓아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你给我放开.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잡고 있는 손을 당장 놓으라고 명령할 때 쓸 수 있습니다. 你给我回来. 너 당장 오지 못해. 네, 지금 가려고 하는 누구를 잡을 때 명령으로 이쪽으로 와 라고 할 때 你给我回来를 쓸 수 있습니다. 你给我好好解释清楚.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때 너 똑바로 해명해, 똑바로 말해봐 이런 표현이 됩니다. 你给我一个交代. 이것도 비슷한데요. 상대방에게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나 해명을 격한 감정으로 요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만 봐도 이건 쓰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경고, 위협으로 쓰입니다. 가정했을 때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너 또 이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또 이러면 가정을 했죠. 아직 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게 가정했어요. 이럴 때 你再这样调皮你给我等着. 너 또 이렇게 장난치면 어디 두고 보자 라는 경고의 표현입니다. 자,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을 때 你要是敢骗我你给我试试看. 你要是敢骗我你给我试试看. 要是敢骗我 이것도 가정이죠. 要是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 감히 나를 속이면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라는 위협,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에 말장난으로 쓸 수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경찰이 소매치기한테 경고를 줄 때 如果下次再让我抓到你给我小心点儿.
다음에 또 나한테 걸리면 그때 너는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경고, 협박성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상황인데요. 항상 이렇게 협박하고 경고 주는 상황에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상황 볼게요. 아주 친한 사이에 좀 강조된 부탁 혹은 간곡한 당부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 니게워로 걱정이나 관심, 애정 섞인 강조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수술을 해서 병문안 갔는데 아픈 상황에서도 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아프잖아. 좀 쉬어. 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걱정거린 당부인데 약간 명령조로 말할 때가 있죠. 너 좀 쉬어. 이렇게. 자, 이럴 때 你生病了,你给我好好休息,别想工作的事儿. 이렇게 你给我好好休息. 네, 이렇게 명령 같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을 전한 거죠. 자, 밖이 완전 겨울 날씨인데 아이가 얇은 옷만 입고 나가려고 해요. 요즘 제가 아들한테 맨날 하는 잔소리입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다녀서 外面冷,你给我把外套穿上. 外面冷,你给我把外套穿上. 밖이 추워. 좀 외투 챙겨 입어. 이렇게 你给我把外套穿上.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 걱정과 사랑이 담긴 강조의 표현이죠. 근데 이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많이 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지는 않습니다. 회사 상사가 수술하셔서 병문안 갔는데 거기에서 你生病了,你给我好好休息,别想工作的事儿.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관심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이 표현 자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명령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您就安心养病,身体最重要. 마음 놓고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든가 您一定要多休息,工作上的事儿有我们呢. 네, 꼭 충분히 잘 쉬세요. 일은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 바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你给我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네 번째 상황인데요. 어떤 매우 중요한 일을 강조하면서 당부할 때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거나 반드시 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직접 전달해야 해. 这封信很重要,你给我亲手交到他手上. 네, 이 표현도 사실 같은 동급이나 아랫사람한테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윗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은 정중한 표현으로 这封信非常重要,麻烦您亲手转交给他. 이렇게 이 편지는 매우 중요하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그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예의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야, 너 운전 좀 조심해서 해. 이런 걱정을 담은 명령조로 말할 때 你开车给我小心点儿.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你开车给我小心点儿. 근데 이 표현도 윗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사고 날 뻔해도 윗사람한테 운전 조심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하면 몰라도. 만약 윗사람이 운전해서 먼 길을 떠날 때 운전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您路上开车注意安全. 您路上开车注意安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겠죠? 자, 여기까지 니게이워의 진짜 사용법이었는데요. 아주 격하게 화난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니게이워 표현의 네 가지 상황은 뒤에 동사가 올 때만 해당하고요. 만약 뒤에 명사가 오면은 그 물건 나한테 줘라는 표현이 되겠죠. 책을 달라고 할 때 니게이워那本书 나한테 그 책 줘 라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 뒤에 동사가 올 때처럼 막 화난 감정이나 경고, 협박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 역시 친구나 아랫사람한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도 좀 명령 어조이기 때문이죠. 그 책 나 줘 라는 명령입니다. 윗사람한테 만약 그 책 저한테 주세요 할 때는 麻烦您把那本书给我可以吗?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책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도 사실 아주 친한 사이라면 이게 원어벌수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친구라고 해도 웬만하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你把那本书给我一下 라든가 帮我递一下那本书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你给我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你给我를 안 쓰고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할 때 중국인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친구나 가까운 사이는요. 帮我를 많이 씁니다. 나를 도와서 어떻게 해줘. 이 표현을 가까운 사이에 습관적으로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뭐 나를 도와서 이거 해줘.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중국어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你帮我看一下 이거 좀 봐줘. 帮我拿一下 이거 좀 들어줘. 문 좀 닫아줘. 帮我把门关上 이렇게 빵워를 넣어서 아주 이게 습관화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으로 윗사람한테 말할 때는 앞에 마파님을 붙여서 마파님 帮我看一下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거 좀 봐주세요. 마파님 帮我拿一下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거 좀 들어주세요. 마파님 帮我把门关上 번거로우시겠지만 문 좀 닫아주세요. 여기에 좀 더 배려를 담은 표현을 한다면은 뒤에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표현을 넣어서 可以吗 혹은 好吗를 넣어서 麻烦您帮我看一下可以吗麻烦您帮我拿一下好吗麻烦您帮我把门关上可以吗 이렇게 뒤에 可以吗 혹은 好吗를 붙이면 좀 더 친절한 예의 바른 표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어 학습자분들이 자주 실수하실 것 같은 你给我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게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你给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 때문에 실수하시는 일은 더 이상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